지금 제가 북한의 노동신문을 매주마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황교안 기자가 이거 국립도서관에 가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연구원 자료실에도 있고요. 예, 그래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스케치해 오는데 매주마다 정광훈 이름이 등장해요. 북한 노동신문에. 윤석열보다 내가 훨씬 더 유명해졌어요. 걔들도 보는 눈이 있죠, 목사님.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노동신문에 나에 대해서 이거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그다음에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라. 걔들 지옥 안 믿잖아. 지옥 안 믿는데 왜 지옥불에 던지라 그러고 정강훈은 무슨 기독교 신한 신자들을 유혹해서 어쩌고 저쩌고 방송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래서 이제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여서 정광훈 죽이기 위해서 5년 동안 총력을 다해서 결국 내가 3번 구속됐는데 그래도 제가 죽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 나를 재구속시키려고 이놈들이 또 별 방송을 다 떨고 어제 그저께 이재명이가 세상에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여기 왔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 성북구청장 이영로한테 보고를 받는 것을 옆에서 다 비밀로 취재를 했어요. 했는데 뭐라 그러냐? 자, 대한민국의 간첩 방송들 잘 들으세요. JTBC를 비롯하여 YTN 나는 이 사람들을 간첩 방송이라고 봅니다. KBS, SBS, MBC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간첩 방송 수준까지 간 사람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정상적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조중동을 비롯해서 또 KBS, SBS, MBC 메이저 언론에 들어간 기자들이 용어 하나도 제대로 몰라서 사랑제일교회는 알박이 하고 있다. 자, 알박이입니다. 알박기 용어도 모르는 놈들이 기자를 하냐고. 내 욕 한마디 해야겠어.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기자냐, 이 개자식들아. 알박기는 어떠한 것이 개발이 되는 지역을 예상하고 소규모의 돈을 가지고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아주 핵심적인 데다 땅이나 건물을 사서 협상 과정을 통하여 3배, 4배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알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일단은 1954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알박이라는 말로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이 없는 유튜브 애들이야 그런 말을 모르고 한다고 쳐도 메이저 언론에서 뻣뻣하게 알박이 한다고. 알박이. 그런데 저희들은 알박이를 한 적도 없고 박원순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를 해체시키고 우리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 이 넓은 땅을 1000평 이상 되는 땅을 거기다 또 건물까지 여기다가 세상에 84억을 평가하여 그 평가도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평가회사 입맛에 맞는 애들을 통해서 3개 회사를 통하여 사랑제일교회 자산 가치를 해봐라 했더니 84억으로 평가를 했어요. 84억으로 평가를 해서 84억의 돈을 우리 교회 통장으로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쏴버렸어요. 84억을 재개발해서 써놓고 나가라는 거야. 땅도 교회도 다 나가고 아예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사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범죄질을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법적으로 투쟁했더니 이 사법부도 완전히 좌파로 다 넘어가가지고 84억의 보상으로 다 나가라는 것이 맞다는 거야. 이걸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서 맞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집달관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강제로 철거시키려고 6번이나 시도했는데 나는 거기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헌법 필요 없어 이 개자식들아. 헌법을 이렇게 적용해? 사람의 사유권. 헌법에는 사유권 있죠. 그렇습니다. 네? 사유재산권. 아니 이게 1000억 이상이 되는 가치를 1000억 이상 되는 가치를 84억에 일방적으로 놓고 나가라? 이것이 법이냐?
법 필요 없어. 나는 제일 큰 법이 뭐냐? 첫째는 양심의 법이 양심의 법. 내 양심이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어.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돼가지고 사실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내가 깜빵에 있을 때 1년 남았었는데 내가 1년만 하면 나는 이제 방회장에서 그만둬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요, 기간 딱 되면요, 은퇴를 하고 다른 교회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의 진짜로 주인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주인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데가 당회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를 놓고 정강훈 목사가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걸 84억보다 더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왜?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우리 정강훈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도덕 등록된 한국교회 총유적 재산입니다. 총유적 재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목사께 아니니까요. 교단에 속한 총유적 재산이라고요. 총유적 재산. 이것이 교회 재산인데, 그러나 나도 내 편하자고 그냥 뭐 84억 받고 사인 딱 해주고 오히려 퇴직금이나 한 10억 받아가지고 84억 중에서 10억은 줄 거 아닙니까? 10억 받아가지고 나 혼자 뭐 저기 필리핀 가서 선교센터 한 개 지어놓고, 아니면 샌디에고 같은데 미국에 날씨 좋은데 거기다 집이나 한 채 사놓고 거기 가서 협동 목사로서 왔다 갔다 하면 내 일생 편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동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는 이 마당에 목사가 양심이 있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나이가 됐으니까 돈 몇 푼 찾아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사정해서 돈 10억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깜빵도 3번 갔다 왔고 목성도 싸웠는데, 언론이 지금도 얼마나 언론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지. 심지어 두 번째 언론이 보도한 내용, 첫째 알박이, 두 번째 뭐냐? 정강훈 목사가 법을 어기고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돈을 탈취하였다. 이게 전부 모든 언론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의 돈을 탈취하였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합석한테 나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당신들이 나를 탈취범으로 만들었지 않냐, 언론 프레에서. 그랬더니 재개발에서는 자기들은 언론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언론이 이렇게 나느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종북 언론이에요. 북한 지시대로 하는 거야. 북한 지시대로. KBS, MBC, SBS, JTBC. 당신들이 북한 지시대로 안 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나를 비방한 내용하고 SBS, MBC,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이 똑같아.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신들이 북한의 지시로 방송하는 거 맞지? 내가 언제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탈취했어? 언제 뺏었어?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선언했더니 재개발 쪽에서 막 사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 조중동에다가 사과해. 정강훈 목사는 500억을 탈취한 적이 없다라고 사과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좀 목소리 좀 보여주시죠. 사과. 사과문요? 재개발에서 사과하잖아요, 목사님. 사과문. 네. 사과문 여기 떴잖아요. 보세요 여기. 제가 읽어볼까요, 목사님? 네. 첫째, 장위십 지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 사업 추진화 과정에서 미숙한 운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한국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첫째 목사님 그렇죠? 둘째, 장위십 지역 조합은 1,000억 이상이 되는 교회 건물과 대지를 84억에 평가하여 교회를 해체시키려 했던 행위에 대하여 교회와 기독교계 앞에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죠. 셋째, 장위10지역 조합은 서울시 종교시설에 대한 규례에 따라 교회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것입니다. 넷째, 교회의 요구에 따라 대지는 서울시가 지정한 대토로 하고 건축기간 3년 동안 예배 대치 시설과 교회 건축에 따른 일체 비용 500억을 보상하기로 결의. 다섯째,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불법 용역 진입 과정에서 일어난 민 형사상의 피해 보상을 별도로 협의함. 여섯째, 조합 운영의 미숙으로 국민들과 기독교계에 심려를 끼쳐진 것에 대하여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장위10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조합장 장순영 임원 일동. 자, 이런데 이것도 세 번째 또 언론이 북한의 용어를 거의 그대로 쓴다는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알박이 했다. 알박이 같은 소리가 건졌어요. 두 번째는 500억을
탈취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재개발 쪽에서 오늘까지 공사를 못하고 수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자, 여기 장이 제2동 10지역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에 공사가 진행 안 된 것이 우리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땅 넓은 평수 가지고 있던 집은 아파트 2채를 주기로 이렇게 조합원 임원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발각되니까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행정적 좋지. 그래도 건축 허가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 때문에 공사가 이게 진행이 안 된 건데 이걸 사랑제일교회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언론들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뭐 수십억의 이자를 은행 이자를 내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언론입니까 도대체가? 응? 그래서 당신들을 간첩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 돈을 1,000억을 받아도 언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못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에 합의를 했습니다. 500억을 합의를 했고 500억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땅 지을 땅을 내놔라 해서 냈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청량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 땅을 청량을 했더니 지도새도 모르게 교회 땅을 30평을 줄여놓은 거야.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인 줄 압니까? 목사 50년 하면요 사회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도사요 도사. 목회 50년 하면 이 주문 박사님 옆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도 다 아는 사람이라고. 국제 정치학을. 아니 목사가 그렇게 병신같이 보입니까? 속여 먹어서 땅 30평을 또 줄여놨어. 28평을.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청량하자. 청량해서 선을 딱 그어놓고 우리는 이사 가겠다. 했더니 세상에 28평이 줄여진 거야. 자, 조합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을 조합의 집행부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의했어요. 왜 이따 해서 했더니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가 고발해놨습니다. 그 박원순은 죽었으니까 없고 박원순 대행 부시장 서기인가 그 사람 내가 고발해놨습니다. 왜 땅을 왜 줄였어 이거? 꼭 무슨 행정 절차에 의하여 줄일 수밖에 없는 뭐 사안이 있다면 우리 교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그랬더니 지금 조합에서는 이 땅을 다시 30평을 다시 보강하려면 설계도 전체를 새로 그려야 되니 그게 돈이 수천억이 드니까 차라리 30평 줄은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면 안 되겠냐. 네, 이것도 하기 싫지만은 사실 돈 안 받아도 괜찮지만 돈 거기 추가로 뭐 몇십억 받아봤자 우리는 있으나 만하지만은 이거는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고생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제 전국에 있는 재개발하는 동네에서 교회 장로님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전화가 온지 몰라요. 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교회부터 찾아온대.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이 문화가 생긴 거야. 이 문화가. 그러면 이게 교회 이기주의 아니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아주 초근래 보십시오. 한국 교회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 존재했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3.1 독립운동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죠. 건국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한 겁니다. 새마을운동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한 겁니다. 이번에도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에 이걸 태클 걸고 완전 이긴 건 아니지만 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완전 이긴 게 아니에요. 5년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걸 연장시킨 것이 누가 했습니까? 강화문에 나오는 전체 국민 중에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이것만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우는가. 그래서 재개발을 하든지 한국교회 어떤 문화, 사회 구조에 생길 때 항상 교회를 앞세워야 됩니다. 절대 교회를 탄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탄압한 즉시 공산주의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이 똑바로 잘 알아주시길 바라고 여기다가 이제 자 어제 그저께 이재명이가 우리 교회 앞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바쁜 자기도 깜빵 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이동 이동에 여기 보세요. 이재명이 왔잖아요. 왔잖아요. 왔는데 여기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 데리고 기동민인가요? 기동민. 그다음에 또 그 성북 구청장 이영로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영로 당신이 그 행정자치에서 수장이
야당 총재한 야당 대표한테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나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보고하게 되는지. 나 당신 고발할 거야. 왜? 거기에서 당신들이 주고받은 내용 기자가 취재 다 했어. 내용이 뭐냐? 자, 이 내용입니다. 이승로. 이영로입니다. 이영로 뭐라 그러냐? 사랑제일교회가 잘 들으세요.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제일교회가 또 알바기를 하려고 교회 앞에다 빌딩을 하나 샀다. 샀습니다. 왜 샀냐? 우리 교회를 비워주려고. 비워주고 우리는 교회 새로 지으려면 2년 걸립니다. 2년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교회 사무실 어디서 씁니까? 임시 예배 처소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64평 되는 교회 행정 사무실을 쓰려고 교회 바로 앞에다가 빌딩을 샀어요. 마침 또 그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빌딩을 빨리 판다 그래서 잘 됐다. 이걸 빨리 사가지고 우리는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샀습니다. 사서 지금도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느냐? 이영로, 야 이 개자식아, 이승로, 뭐라고 했어? 사랑제일교회가 또 알바기를 하려고 빌딩을 샀다. 이승로 너는 내가 두 번째 깜빵 갈 때 너 때문에 깜빵 간 거야. 네가 교회 장로라며. 야 이 장로 새끼가 목사를 따위로 해 이 자식아. 너 장로 교회 다니지 마 임마. 다음 주부터 내가 너희 교회 당회장한테 해서 너 제명시키라 할 거야. 제명. 교회 다녀 이 자식아 네가. 보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구속됐다가 사법부하고 검찰이 저한테 그 중간에 나오는 건 뭐예요? 중간에 보석을 허가해 줬어요. 보석을 허가하면서 검사하고 그 보석은 한쪽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검사가 동의를 해야 되고 재판부가 동의해서 허가해서 내는 건데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지 서울특별시 장이 2동 69에 72호 교회 사태. 피고는 3일 이상 외출을 할 경우에는 3일 동안은 내가 전국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외국도 갔다 올 수 있어요. 3일 이상 내가 그것도 저 확인해 봤어요. 해봤더니 출입국 관리 안 시켜 안 막아놨더라고요. 3일 동안에는 외국도 갔다 와도 돼요. 3일 동안에 3일 이상의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것도 뭐래요? 그것도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그 조건으로 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난 3일 동안은 바깥에 돌아다녀도 괜찮고 뭐 별짓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는 집에 YTN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막 뉴스에 이영로가 뭐라고 올렸냐? 이승로가 정강훈 집에서 도망가서 우리가 찾고 있다. 이걸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YTN에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경찰한테 내가 체포가 돼가지고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들어갔더니 담당 검사한테 내가 항의했어요. 검사님이 아니 허가해줘서 내가 지금 나와서 집에 내가 쉬고 있었는데 왜 나를 잡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언론도 안 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검사님이 왜 안 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집에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성북구청장이 찾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모릅니까? 그래. 내가 그것을 집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검사님도 확인 좀 해보고 나를 재구속시켜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랬더니 그냥 무대뽀야 뭐냐면 저는 모릅니다. 뭐 이미 뭐 언론에서 그걸 났기 때문에 재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지. 이래가지고 제가 재구속이 두 번째 되는 것은 이승로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구속됐어요. 장로 때문에 목사가 두 번째 구속이 된 겁니다. 그것도 허위로 거짓말로 날조해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전체 76개 혐의로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승로가 그때 올린 거 아시아 경제.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래서 내가 다시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76개 혐의가 다 무죄가 돼가지고 석방된 뒤에 하도 억울해서 우리 강현재 변호사가 나는 그거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나는 그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간두라 그랬는데 강현재 변호사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승로를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첫째, 이승로의 월급 있죠. 월급을 2억을 차압을 딱 했습니다. 왜 당신이 잘못해서 목사님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했더니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승로 월급이 지금 차압돼 있어요. 근데 2억으로 했는데 1억으로 법원에서 차압돼 있어요. 현재도 지금 차압돼 있습니다. 저희 집 목사님 억울하시니까 네.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강현재가.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상대방의 봉급을 압류한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압류했습니다. 가압류한 거죠. 네, 가압류했어요.
그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정식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하루는 이 우리 교회 그 골 때리는 황순엠 네. 집사가 네.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이성로하고 잘 안다고 그 구청 쪽에서 나하고 좀 합의 좀 하자고 뭐냐 그 자합한 거 이거 해제하고 우리 교회하고 화해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참 목사로서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걸 왜 내가 용서하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장로보다 나야지 해서 좋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 데려와라. 데려오면 그러나 내가 사과는 받아야 되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깜빵을 두 그렇죠. 번째 갔으니까 데려오라 했더니 오늘까지 안 와요. 안 오는 사이에 오히려 이놈이 뒤에서 또 제2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 사랑제일교회가 알바기 하려고 빌딩을 또 샀다. 이렇게 이재명한테 또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회가 이사를 곧 가야 되는데 뭐 다음 주라도 갈 수 있어.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이사를 가면 당장 우리 교회가 어디에 근거점이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여기에 빌딩 이번에 저 64평짜리 산 것은 요것은 행정사무실. 얼마나 행정사무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라서 그 사무실에 쓰고 맨 위에 층은 수리해서 일부분은 또 내 사택으로 다 놔쓰고 사택 같은 소리하고 냈어요. 그게 사택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차피 난 벌이 몸이니까 나는 고난을 가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도요 사택요 저 멀리 다른 동네 성도들이 못 찾아오도록 밤낮으로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밤 아침 새벽마다 문 두들겨요.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리고 뭐 맨날 문 열라고 문 열라고. 나도 뚝 떨어져서 다른 교회처럼 저 멀리 강남에다 아파트 하나 사놓고 주일날 설교하면 차 타고 오고 나도 그렇게 교회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싶지만은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이야. 그러니까 나도 뭐 이제 목회 뭐 다 돼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수리해가지고 내가 이제 살라고 대충 수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 예배당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임시 예배처가 그래가지고 여기 마침 사우나탕이 코로나 때문에 저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혀 있는 사우나탕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실 한 평이 300평이야. 아, 그것도 우리 교회를 수용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하실이 300평, 그다음에 2층이 200평, 3층이 200평 해서 그걸 전부 다 비디오로 연결하면 그나마 교회 짓는 2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계약금을 줬는데 이 빌딩은 우리 교회 공사할 때까지 2년 동안만 써먹으려고 산 겁니다. 샀는데 그것도 왜 샀느냐? 강화문에 나오시는 그 빌딩 주인이 제주도에 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사태를 방송으로 듣고 자기 빌딩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 싸게 줄 테니까 싸게 줄 테니까 목사님 애국 운동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할 망정 이 빌딩을 싸게 줄 테니까 목사님이 사서 이걸 활용을 하셔서 교회 질 때까지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싸게 줬어요. 보통은 그게 한 5천만 원 가야 되는데 뭐 한 4천만 원 정도 깎아도 4천만 원 가야 되는데 3,300만 원에 줬어요. 우리한테. 그거 애국자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정식 계약금을 걸고 또 돈도 없으니까 돈도 좀 빌렸어요. 또. 네.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계약금을 걸어서 계약을 했는데 세상에 이 좌파 빨갱이 종북 애들이 그 주위에 와가지고 정강훈 목사가 또 이 빌딩을 사서 알바기 하려고 예? 이 주민들을 막 선동해서 막 서명을 받고 해서 이게 계약이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계약이요? 예. 오. 계약이 깨지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것을 또 이성로가 그 빌딩 우리가 그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했던 거 2년 사용할 거거든요.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어제 이재명이 또 보고를 한 거예요. 이성로 장로 이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정치가 재밌냐? 네가 교회 다니는 장로냐 이 자식아. 잡사예요, 목사님. 잡사. 그러니까 또 언론이 JTBC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정강훈 목사 또 제3의 알바기를 위하여 빌딩을 또 샀다. 그래서 나는 방침 내렸어요. 안 가. 이제 우리 교회 다시 난 안 가. 우리 교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거야. 나 안 가.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언론이 져야 돼. 재개발 나한테 와서 항의하지 마요. 나한테 와서 뭐 목사님 왜 약속대로 해놓고 가기로 해놓고 우리 500억에 하기로 해놓고 왜 안 갑니까? 언론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 그러면 교회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길거리 나서란 얘기입니까? 교회 지을 동안에 2년 동안은 대치 빌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이동에는요 빌딩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수용하면 그나마 그래도 절반 가까이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우나 폐기된 건물입니다. 이것을 언론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관계자한테 우리 또 장로님들한테 와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취재를 해서 그래도 이거는 알박이로 의심을 받을 만한데요. 좋다 이거야. 한마디 취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저한테 하나 설명도 안 듣고 정가운 또 알박이 했다. 이 언론들, 이 주사파 언론들, 북한 간첩 언론들, 당신네 용서하는 거 전부 다 고발 다 할 거라고. 이런 나쁜 당신들이 대한민국 언론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야, 선지자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나는 한 번도 알박이 한 적 없어. 그리고 그쪽에서는 재개발하려면 7년 이상 걸려요. 7년 동안은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2년만 쓰고 우리 교회 다 지으면 지을 동안에 2년 쓰면 그 빌딩은요, 그거는요 그냥 다시 그거 뭐 팔든지 아니면 재개발 쪽으로 넘기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언론이 몰고 가는 것은 당신들이 안다고 생각 안 해요. 북한의 지시라고. 당신은 북한 지시 받았지. JTBC. 당신 북한의 지시 받았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응?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한 목사를 이렇게 거짓말로. 그리고 원초적으로 우리 교회하고 박원순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우리가 재판할 때 자, 그거 찾아주세요. 그 종교부지에 대한 그 방송에 찾아주세요. 2심에 갔더니 심지어 2심의 재판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변호사한테 뭘 가르쳐주는지 압니까? 이거 재판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에 가서 조례안을 띄워보세요. 조례안을 띄워보라고. 재판부가 가르쳐줬다니까요. 재판하는 당사자가 보니까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희 변호사가 서울시에 조례안을 띄러 갔더니 박원순이가 뭐라 그랬냐. 조례안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판부에 보고했습니다. 조례안이 없답니다 했더니 다시 재판부가 뭐라고 가르쳐줬냐.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보 공개 신청을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정보 공개 좀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국회의원이 이런 거 하는 게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억울한 사람. 그래서 했더니 꼼짝없이 내놓은 거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서울시 종교 시설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읽어보면 여기 보면요. 이것이 누가 만들었냐면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됐을 때 이번에 떨어졌다가 새로 된 때 말고 처음 시장 됐을 때 오래 전이죠. 15년 전이지. 15년 전에 이게 만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종교시설은요. 안 비켜주면요. 종교시설이 난 이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도 이거 마음대로 못해. 종교시설은 그 교회가 난 재개발에 참여 안 하겠다 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네. 존치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처분을 실시한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없이 교회가 없으면 공사 전체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밑에 제일 밑에 지금 뭐 박스 빨간 글씨 바로 위에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 네. 딱 못을 박았잖아요, 목사님. 맞았죠. 그 다음 밑에 세부사항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수립의 기준이 뭐냐? 대토. 첫째, 이전 계획 수립 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하라. 협의하여. 그렇죠? 예. 그 밑에를 보면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한다. 자, 똑같은 평수를 주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네. 똑같은 평수로. 두 번째, 네.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건축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는 건축 비용은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로 것도 중요해 목사님. 네네.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 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를 고려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건축 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맞아요.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 물품은 별도로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거 제작 있잖아요. 설치비를 고려해서 네. 건축비를 산정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그다음에 마지막 사업 기간 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네. 임시 장소를 마련하고 그렇죠? 이전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입니다. 조례. 무슨 규- 매우 규례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적인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로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 통념상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외국은 더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예. 합니다. 우선 저기서 하나 말씀 올리면요. 네. 저게 조례 아니잖아요. 음. 지금 이제 이 오세훈 정부에서도 시장 하에서도 어떤 일을 그 세무 공무원이 하느냐 공무원들이요. 네. 저 조례안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거 네.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서.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좀 조례로 만들어졌어요.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조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저런 조례안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조례안은 예전에 아니었었는데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올지 조례안이 있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놈들이 도대체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게. 그래서 결국은 박원순이가 자살을 했는데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자, 하나님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거야. 그렇죠. 예, 자살을 했는데 뭐 여자 성추행 때문에 죽었겠지만은 자, 이렇게 이제 결론 났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당선됐어요. 네. 당선돼서 내가 이 조례안을 오세훈 비서님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우리가 만든 건데? 예. 아니 오세훈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자기들이 만든 거라는 거야. 네. 그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니까 당연히 유효하죠. 책임져. 내가 그래서 책임져 이거. 이거 책임지라고 했더니 책임지고 안 지고 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된 후로부터 재개발한테 이 조례안을 통보를 해서 이 조례안대로 하지 아니하면 서울시는 개발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또 막 그 재개발 사람들한테 약점 잡고 뭐 돈을 수천억을 내라 그럴 수 없어서 사실은요 절반 가격인 500억에 합의를 했다고요. 500억 하고 나머지는 또 이거 사실 돈 1,000억 더 들어요. 공사비만. 나머지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성도들이 또 새교회가 되니까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 세상에 정광훈 주민들을 협박해서 500억을 찬탈했다. 갈취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자 하니까 당신들이 기자고 대한민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기자 맞냐 말이야. 응?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그러면 당신들이 왜 이 짓을 하냐? 북한의 지시를 하는 거 맞지? 당신들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없애라고 지시 받은 거 맞아? JTBC 기자들 맞아 안 맞아? 그것부터 대답해봐. 니들이 나한테 와서 심각하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냐고? 나한테 와서 한번 이것을 자초지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냐고?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가 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안을 보고를 받고 부청장이 거기다 브리핑을 하고 알박이를 했다고 이렇게 하므로 이재명 당신 말이야 나 당신 때문에 안 해. 이제는 우리 교회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있고 뭐 이자가 한 달에 30억이 나가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재명한테 보상받아. 알았죠? 받고 난 안 가요. 우리 교회 안 가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 모레 은퇴인데 교회 새로 지어놔봤자 나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은퇴야. 차라리 난 지금 현재 향수가 적고 내 땀이 묻었고 내 피가 묻은 현재 전쟁터 같은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나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영원히 있을 테니까 난 안 가. 안 갈 테니까 모든 것은 언론이 책임져요. 재개발 조합원들 여러분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이재명하고 이승로 저 성북부청장 이승로하고 그리고 그 언론들한테 가서 피해 보상 받으세요. 뭐 한 달에 이자를 뭐 100억을 받든지 200억을 받든지. 우리는 안 갑니다. 사람 길기는. 우리는 덕볼 생각도 없고 피해 볼 생각 없고 그 대신에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도 다 여기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원래 진입로가 6개. 우리 교회로 들어가는 도로가 6개인데 내가 싸게 6개 중에서 3개는 내가 폐쇄하도록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좁게 만드는 통로 그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 그거 빨리 복구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 안 하면 우리 강제로 해버립니다. 강제로 통로 우리 확보합니다. 정강무서 성경 몰라요? 다시 확보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가는 길 그거 확보하세요. 6개 중에 내가 3개는 양보한다니까 하고 3개만 다시 확보하라고요. 확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언론도 좋고 이재명 당신도 좋고 또 성북구청장 야 이놈아 어디 허위복을 하고 난리야. 그래서 네가 무슨 뭐 재공천이나 받으려고 이재명한테 공천 못 받아 너 이재명은 내일 모레 깜빵이요. 어디라고 이따 이 짓을 하고 말이야. 자 통째 오늘 이제 마무리적으로 그럼 대한민국 공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개 교회 하나를 해체하려고 달려들고 북한이 지시려고 왜 이런 일이 날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편에 서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국민들 중에. 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또 절반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양쪽이 갈라져서 왜 이렇게 싸울까? 전부 이게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하나 때문에 계속 뭐 지소미아를 파괴하라, 또 윤석열이 대통령 가서 한미일 동맹을 완성해 놓은 걸 가지고 이건 임시 공휴일을 정해서 박수를 쳐도 될까 말단데 뭐 나라를 일본한테 갖다 바쳤다 뭐 한다 이 개지랄을 떨고, 토요일 날마다 나와서 또 이재명이가 나와서 말이야 무슨 뭐 죽창가를 들고 나오라.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다 이게 북한한테 대한민국이 넘어간 거예요. 이미 실제로 넘어간 겁니다. 김정은이가 대통령입니다. 남한에. 그 다음에 그 하수인이 바로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풍전등과 같은 이런 위기에서 그나마 5년을 대한민국을 연기시킨 것은 가문운동 때문에 연기시킨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나요? 아니 우리가 가문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었냐고요. 그리고 또 정권이 교체될 수 있었냐고요. 정권이 교체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뒤에라도 우리가 강화문에서 지금 애국운동 안 하면 좌파 애들한테요 벌써 또 재탄핵 당했을 겁니다. 벌써. 유지할 수 있냐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좌파 쪽에 속한 지지하는 국민들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의 대통령 밑에서 살아야 돼요. 당신들이 이재명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재명 세상에 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바로 끝났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연방제로 갔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멍청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 그때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그때 개화파 이완용 뿐입니까? 그 멍청한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요. 지금도 고향된 국민들이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는 세계 자랑스러운 G2 국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여기 위대한 박사님들이 시간 풀어서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우리 부활절 4월 9일 날 오후 본 행사는 예배는 3시, 앞에 리허설은 1시부터입니다. 하는데 대구, 광주 이상은 예배 본교회 예배 12시 전까지 다 마치고 전부 버스 대절해서 총동원입니다. 여기에 안 오신 분들은 저 이재명의 세상에 살도록 개성공단으로 추방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나라도 못 지키면서 뭔 놈의 예배 드린다고 떠들어요. 대전, 원주, 춘천, 부천, 인천, 의정부 전 교인들이 총동원입니다. 총동원이고, 그리고 소강석 평화행진, 종전협정행진 빨리 다 취소하시고 더 이상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유동열 박사님부터 우리 국민들한테 최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 거듭나려면은 튼튼한 안보와 사회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각계각층에 북한의 간첩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이러한 종북 간첩들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런 오늘도 또 용산 근처에서 또 좌파 집회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북한이 진행한 이러한 구호들이 난무를 할 겁니다. 이런 구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극 대응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김정은 뽀기 노릇을 하려고 자처하는 분들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으로 좀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일본 방문하고 일본하고의 각종 연설하셨는데 2017년에 문재인이가 북경 가서 한 연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기자가 중국 교원한테 매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혼밥 사건 아니에요? 또 혼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도 맞고 혼밥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중국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재인이가 떠든 얘기가 뭐냐? 중국은 높은 봉우리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예, 근데 높은 봉우리가 있고 주변 국가가 있으면 높은 봉우리가 빛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친중 사대주의를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진핑
정부는 어떤 겁니까?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시진핑 체제인데 이걸 민주, 법치, 덕치라는 말까지 이 인간이 했어요. 또 대만 침공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그 인간한테 그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중국이 인류 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중국몽인데 그 꿈을 칭찬하고 온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5년 내내 중국은 한국을요 무시했고 냉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5만 건 냉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참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2017년에 문재인이가 북경대학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게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도쿄 게이오 대학에서 한 연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과거를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로 가자. 한국 청년과 또 일본 청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나가자 말이죠. 공감대는 뭐냐? 일본과 대한민국은요 뭐가 같은가 하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두 나라가 다 따르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과 법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일본과 한국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게 한국민의 정서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옛날의 문제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나가려면 그런 과거를 우리가 떨쳐버리면서 새로운 미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일이다, 뭐 이완용이다 이따 소리하고 나라를 중국에 가서 작은 봉우리라고 대한민국을 폄하한 문재인에 대해서는요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재인의 2017년 북경 연설과 2023년 윤석열의 도쿄 게이오 대학의 연설을 비교해 보시고 누가 진정한 이 나라의 리더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잘하시네요. 역시 법대 원장님 맞습니다. 자 이정원 박사님. 예, 우리 그 인간이 마지막 지향점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다 그런 것이죠. 작년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통일이라는 말을 자유의 확산이라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다가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유 확산을 위해서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자유를 확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의 자유국가에서 우리의 통일을 가장 지원해주고 우리 안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재약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이 관계를 다시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바꾸는 일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처럼 빈곤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 사상에 오도돼 가지고 이 나라 잘 살고 풍요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폄훼하는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요일 날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일 그리고 현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시고 이 나라를 이제 3년 이내에 우리 통일하고 이런 그 좋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도록 다 노력하십시다. 네. 자 우리 장군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한번 실패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한번 쓰러지면 끝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뭉치고 또 뭉치고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재영 대표님. 네. 요새 서울시 쭉 돌아보면은 플래카드가 5만 가지 선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해입니다. 서울시를 당집으로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 69시간 과로사 사회, 뭐 대통령 탈퇴근 노동자는 뭐 과로사. 그래서 과거의 광우병 선동과 똑같습니다. 제가 노동운동가입니다. 노동시간은 수영복 만드는 회사는 겨울에 좀 쉬고 뭐 턱다운 만드는 회사는 여름에 좀 쉬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좀 유연하게 하자고 하는 건데 광우병처럼 또 어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동하는 이런 야당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조금 전에 나 요즘 조금 관심을 내가 못 가져서 그런데 네. 그 9시간 일한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그 대통령께서는 69시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 여기서 주 52시간 최대를 주를 뭐냐면 주 유연하기 위해서 월 또는 분기별로 총 노동 시간을 놔두고 유연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게는 여름에 바쁘고 겨울에 놀고 뭐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때 팔리고 여름에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절이라든가 수출에 따라서 오다 물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네네. 주 몇 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주 40시간입니다. 현재? 네네. 40그 노동법이에요?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40시간이고 그럼 40시간을 6일로 나누면 몇 시간이야? 주 5일이니까 5, 8, 40. 아니 왜 5일이야 6일로 해야지? 아니 그 토요일, 일요일은 쉬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주일날은 쉬지만 토요일은 왜 쉬어요 또? 하여튼 이미 쉬었어요, 목사님. 예, 노동법 복잡한데 주 5일 노동제입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자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근데 주 5일 네. 이틀 토요일하고 주일은 노는 거 네네. 이것이 법제화된 게 몇 년 됐어요? 법제화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 5일 예, 주 만약에 5일 근무제입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일요일 날 만약 일하면 법에 걸려요? 걸리진 않은데 주 52시간으로 주별로 노동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12시간 잔업은 허용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러면 그렇다고 네. 치면 네네. 40을 5로 나누면 몇 시간이야? 하루 8시간입니다. 8시간? 하루 8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 몇 시간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으로 정부에서 밝힌 건 아닌데 12시간을 잔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달이나 분기별로 하면은 어떤 날은 뭐 한 60시간 일하고 어떤 날은 아예 쉬어버리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자 이런 논리를 그러면 이걸 일일로 계산하면은 네네. 하루에 8시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4시간, 네. 오후 4시간, 네. 점심 먹는 것도 또 들어갈 점심시간은 빼고 그렇습니다. 빼고 점심시간, 예, 그럼 근로시간이 오전 아닙니다. 4시간, 예. 오후 4시간. 네, 그렇습니다. 그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을 일 안 하고 네. 인간이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 불량이지. 이게. 예? 그런 쪽으로 따지면 네. 목회자들은요 예. 근로 시간이 얼마냐면요 엄청 새벽기도부터입니다. 새벽기도부터. 주일날 목사님은- 휴일 야간 근로. 목사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성직자로 하면 근로자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아니 근데 왜 세금 받아가요? 나한테? 일하는 걸로 보면은 노동 시간이 깁니다. 그다음에 뭐 정신 노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일 하면서도 설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로 시간 계산 한번 포함돼서. 해보죠. 자, 새벽 4시부터 4시부터 5시, 6시, 2시간 일하고 네. 그다음에 아침 먹고 그다음에 9시부터 신방하면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 6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네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또 금요일 야당이 날 하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금요 철야기도 또 해야죠. 예. 수요 저녁 예배 또 해야죠. 정신들 나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렇게 방향은 정해 있을지라도 네. 자기가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일부의 의견을 들어서 광우병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겁니다. 죽음을 부르는 과로사 사회 이것이 캐치플레이로 해서 네. 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광우병 선동과 동일합니다. 현재 그것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선동하고 있는 게 이재명 그 유해 인간입니다. 그 사람의 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후에 이제 8시간 다 채우고 나와서 저녁에 오후에 또 일하러 가더라고. 네네. 그 왜 일하러 가니까 지금 정식 직장 거기만 다녀서 네, 그렇습니다. 애들 학원도 못 보낸다는 거야. 네네. 또 가더라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딱 8시간만 일을 하는 사람도 그 후에 또 일을 하러 가요. 네, 그런 분 가는데 많습니다. 수희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수희한테 뇌물을 주고 어. 뒷문으로 들어가서 커튼 다 내려놓고 불을 켜놓고 혼자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와요.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내일 내가 또 일해야 되니까 이건 미리 가서 내가 일을 안 해놓으면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내 말은 도대체가요. 이 노동운동이. 저도 노동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둘이 통닭가게를 하는데 둘이 일해서 69시간 더 일하고 1인당 100만 원씩 가져가요. 실제로 가장 불쌍한 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자는 뭐 인도로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자기 학원도 보내려고 대리운전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못하게 하고 그냥 선동을 해서 일 많이 시켜서 대통령이 일 많이 시켜서 하여튼 재벌만 이롭게 하고 노동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이게요 베네수엘라 가자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나라는 망하고 이렇게 가는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년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석을 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일반적 변화를 가지고는 이제는 한두 가지 고쳐서는 안 돼. 안 되니까 혁명을 해야지.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200석인데 내가 200석에 대해서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올렸더니 한동안 나하고 같이 일했던 안희안 또 뭐 이동욱 그 사람은요 처음에 나한테 와서 돈 많이 타갔어요. 돈 세상에 정강훈 사기극을 벌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왜 200석 만든다고 사격인다. 그래서 방송실 국민들이 또 그런 말 들으면요, 정강훈이가 진짜 사기적 선동을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말을 저거 말이야 국민들을 말이야 선동하고 있네. 그래서 이동욱 똑바로 들어. 네가 이걸 안 봤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동욱의 말에 또 지지하는 사람들 잘 들으라고. 어디 목사가 할 일이 없어 선동을 합니까? 200석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자, 200석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200석 보세요. 이것만이 대한민국에서 할 길입니다. 들어보세요. 200석 확보가 되면 이루어질 일. 그날부터 실질적 윤석열 정치가 시작된다.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선포할 수 있다. G2 국가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부울경 지역, 부산 18석 중 18석 당선, 경남 16석 중 16석 당선, 울산 6석 중 6석 당선, 총 부울경 지역 40석 당선. 경북 대구 지역, 경북 13석 중 13석 당선, 대구 14석 중 14석 당선, 총 경북 대구 27석 당선. 부울경 경북 대구 총 67석 당선, 비례대표 47석 중 15석 포기, 32석 확보. 부울경 경북 대구 비례대표 약 100석 확보. 그만. 대전.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부울경 경북 대구 67석. 그다음 비례대표까지 100석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 있는 사람,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지금 댓글.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거 뻥친다. 저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부울경 경북 대구는 이미 우리가 국회의원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뻥친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자, 뻥친다고 하는 사람은 1번. 아니다. 이거는 100%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번이고 뻥친다가 1번.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번 해봐요. 오늘 여기 시청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또. 다 이거니. 봐요. 이게 정상적 인간이죠. 다 2번 하지 않습니까? 2번. 근데 어찌하여 이동욱, 어찌하여 안희안. 야, 이 개자식들아. 정강훈이가 사기친다고? 이게 내 변호사한테 고발하라고 했어. 너 사기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너 명예훼손이야. 반드시 월요일 날 너 고발할 거야. 용서 안 해, 이 자식아. 왜 200석 만드는 일을 방해놓고 있어? 그래, 200석 하는 것이 그렇게 니들한테 억울하냐? 그러면 니들은 누구 편이냐 도대체 니들은. 그러면서 강화문운동하러 나왔어? 더불어민주당 편이야 북한 편이야 이놈들아. 설령 그래 200석이 안 되고 180석 된다 해도 그것만도 대단한 거지. 그러면 나한테 감사하고 격려해야지. 정강훈 사기치고 있어 200석? 자, 그다음 영상 이어서 한번 보세요. 자, 100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 없다 그러잖아요. 다들 100석은 끝난 거예요. 저는 목회를 50년 했기 때문에요. 뭔 일이든지 제가요. 덩치가 크고 내가 말을 그냥 함부로 하니까 그냥 대충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목회를 한 장소에서 10년 동안 300명 목회하는 사람은 명예 박사학위 주는 거야. 왜? 경영의 천재예요, 목사들은. 300명만 10년 이상 끌고 가면 명예 박사학위 주는 거예요, 명예 박사학위를. 왜? 경영의 천재이기 때문에. 나는 박사학위 100개도 더 받아야 돼. 왜? 강화문 운동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하는 대표인 우리 삼성 장군 황준성 장군 옆에 계십니다. 군대 조직이요? 군대 조직 행정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행정은요, 육사에서 나온 겁니다. 육사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려낸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달인, 군대 행정보다 더 센 행정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기업으로 다 흘러들어갔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내가 모르는지 압니까? 도사입니다. 내가 도사. 우리나라 학교, 행정부, 모든 이 행정은 육사에서 나간 겁니다. 육사는 어디서부터 왔냐? 웨스트 포인트에서 온 겁니다. 미국에서. 결국 미국의 행정 조직이 한반도에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나라 된 거예요. 보시면, 아니, 황 장로님. 장로님이 군대 삼성 장군 하셨고 군단장도 하셨는데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내가 말한 백석은 완성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석 완성. 제가 또 네. 전역한 뒤에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아, 리더십의 구루라 할 수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 아. 박사님이시죠. 네. 그분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 21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야,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군대나 또는 관료들 거기는 이 지휘관들한테 계급이나 권력을 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지휘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뭐냐? 바로 교회. 예. 또 캐톨릭은 조금 다릅니다. 강조로부터. 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계급이나 직책도 없이 다양한 수평적인 구성원들을 끌고 나간다는 거죠. 11조 안 낸다고 벌금도 못 때려. 그게 존 맥스웰 자신이 그렇게 했고 그 리더십의 대가가 된 겁니다. 뭐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뭐 특히 저 지금까지 한 저것은 거의 다 뭐 결정이 돼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수도권하고 여기만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나머지는 수도권이 123석입니다. 123석 중에서 80석만 하면 그날이 제2의 건국입니다. 그날이 자유통일되는 날입니다. 예? 왜 200석이 필요한가? 그러면 과연 가능한가? 수도권에서 80석이 가능한가? 수도권의 80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7석 중 4석 당선, 충남 11석 중 7석 당선, 충북 8석 중 5석 당선, 강원 8석 중 5석 당선, 총 21석 당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21석 중 80석 당선. 제주, 전라북도 지역 제주 2석 중 1석 당선, 전라남도 10석 중 1석 당선, 전라북도 10석 중 2석 당선, 총 4석 당선. 총 우파 당선 의원 수 204석. 204석 당선 전략. 253지역구별 현 당원 확보 10,000명 완료. 12월 말까지 지역구별 당원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추가 확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당원 확보 20,000명에서 30,000명으로 확대. 여름 휴가 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별 30,000명 당원 교육. 2024년 1월부터 선거 돌입. 2024년 4월 둘째 주 수요일 4월 10일 18시 출구조사 발표. 자유우파 204석 당선, 야당 96석 당선. 204석 확보를 위한 자유마을 전략. 3,506개 읍면동 자유마을 조직. 현 3,506개 자유마을 1,000명씩 완료. 3,506개 마을별 12명 임원진 구축 완성. 대표, 부대표, 총무, 서기, 회계, 조직, 사업부장, 언론대표,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조직력으로 합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뭐 그날 가면 되겠지. 아닌 거예요. 수도권에서 123석 중에 80석 하면 천지개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마 건국 후 최고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80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미 30석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동두천, 포천, 여주, 이천, 그 다음에 평택 둘 중에 하나, 또 인천의 윤상현, 여기 있는 용산의 권영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30개, 강남 19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선거 1000번에도 다시 당선돼요. 왜? 황교안이가요, 당대표 할 때 완전히요, 개 발광을 떨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덤 속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선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황교안이가요, 공천을 김영호를 공천위원장 시켜서 참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00번 선거도 또 돼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윤상현 같은 사람은요, 무소속으로 3번 쫓겨났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돼가지고 다시 또 들어와. 쫓아냈더니 또 무소속으로 또 들어와. 이게 30석이 확보됐으니까 그럼 몇 석 남았습니까? 50석 남았잖아요. 이 먼 일을 할 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돼요. 50석만 하면은 이것이 제2의 건국입니다. 그 50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할 때 이긴 구가 있어요. 이긴 구.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구가 있어요. 김은혜 경기지사에서 8,000표 차이에 경기지사에서 떨어졌지만 김은혜가 이긴 구가 있어요. 이긴 구가. 분당이 되든 이긴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그 유정복 서울시장이 이긴 구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종합 데이터 처리를 했더니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50석만 돼도 되는데 64개 지역이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
이것을 저는요 대통령실에도 보고를 다 했고, 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200석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 야당이 지금 쪼개지려고 그래요. 반드시 쪼개질 겁니다. 누구하고? 전통적 민주당 세력 이낙연, 그다음에 또 정세균, 김진표.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먼저 역습을 해가지고 이낙연을 제명시킨다고 지금 나왔어요. 절대 이재명이가 못 이깁니다. 전통 민주당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그래서 이 세력 두 개가 쪼개지면요, 장경동 목사의 말에 의하면 230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장경동 목사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뭐 정광훈이가 200석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 나와 함께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갈라져 나가서 200석 전략을 방해놓고 있는 사람들, 이천 교수, 당신 국정원 27년 한 거 진짜 맞냐? 김국선 선생님, 당신은 돈 때문에 남쪽에 왔어.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왔어. 정체를 밝혀. 내가 용서 안 합니다. 난 다른 거는 용서해도 지금 내가 만든 200석에서 자유통일로 가는 일에 방해 놓는 놈들은 내가 끝까지 추적해요. 왜? 조국을 위해서 당신들은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당신들 정체를 내가 다 밝혀놓을 거야.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또 영상 하나를 만들어 올렸는데, 누가 정강훈 목사 여자 혐의, 그 다음에 또 여자 혐의, 또 무슨 뭔 혐의를 공개 포럼하겠다. 첫날 해보세요. 첫날 해봐. 어떻게 강원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가 하는 200석 전략에 놓고 왜 그것을 방해를 놓냐 말이야. 좋아요. 나를 까도 좋고 나를 죽여도 좋은데 내가 200석 할 때까지는 나하고 같이 합시다. 됐습니까? 우파 시민단체 중에 일부분, 99%는 다 내 말을 이해하는데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까세요. 저를 죽이세요. 언제? 1년 후에 200석 만든 후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죽여도 괜찮아요. 그때 가면 나는요 자동 은퇴할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그리하여 무죄합니까? 국민들이요.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향도 다 얘기했고 전략도 얘기했고, 이거 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가져오세요. 나한테 얼마든지 내가 수정해 줄 테니까. 마지막 투표 한번 하고 마칩시다. 반드시 이것은 될 것이다. 1번. 이번에 1번입니다. 아니야, 어려울 거야. 2번입니다. 반드시 될 것이다. 1번입니다. 어려워. 힘들어, 어려워가 2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가 1번입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이야, 오늘 여기 시청자 들어오신 분들은 똑똑한 사람들만 다 들어와서, 이야, 정말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렇죠. 그거 보십시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님들, 이걸 절대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황중선 그 군단장이 부대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더 큰 명령입니다. 빨리 각 마을별로 5,000명 서명 마치세요. 한 달 내로 끝나세요. 하기 싫어요? 간둬요. 다른 사람은 내 바꿀 테니까. 왜? 나는 반드시 3,506명에게 종신연금 주려고 그래. 연금 타고 싶어요? 반드시 해내세요. 지금 현재 서명된 것이 평균 보니까 1,200명까지 이미 서명이 됐어요. 500명만 더 하면 돼요. 500명만. 이미 벌써 1,200명이 서명이 됐다니까요. 한 500명 못 해가지고 그렇게 허덕거려요. 그 다음에 253, 253개 지역 대표들은요, 자유마을에서 서명된 한 마을당 5,000개를 합치면 3만 개도 넘어요. 6만 개도 넘습니다. 빨리빨리 합쳐서 통계를 내셔서 각 선거구별로 최소한 3만 개, 더 나가서 6만 개 이상을, 이거는 여러분들은 서명 안 해도 돼. 서명 받은 걸 취합만 하면 돼요. 이미 벌써 강서구 같은 데는 3만 명이 돌파했고 여러 군데 다 돌파를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서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유마을 대표님들, 그 다음에 253 기독 장교단들을 비롯하여 철저히 1년 동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별로 모집해서 계속 교육을 해 주시고,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해서 또 이충근 박사님, 김학선 교수님, 여기 또 황준성 장로님, 여러분 분들이 강의하는 유튜브 방송을 잘 듣고 그대로 재교육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저녁 방송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럼 조나단 방송 안 하나? 해야 되겠지 또 지금 비상시니까 저녁 방송을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특별히 저녁에는 일 다 끝나고 이제 잠자기 직전이니까 조나단 방송 같은 데는 실시간으로 나는 100만 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이. 그래야 국민이 깨어나지. 그래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방송을 할 때 실시간 최소한 10만 개 이상 들어오도록 우리 3,506개 자유마을 대표님들도 열심히 퍼날라 주시고 전달해 줘서 우리가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방송은 이제 그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수도권에서 자유마을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다 참여해 주시고 전국의 다른 곳에서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장경동 목사하고 합의를 했는데 장경동 목사가 이번에 이제 그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 자교총 대표 총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3개 지역별로 대표 교회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추천해 주시고 이건 장경동 목사 혼자 해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계방송을 교회 모여서 중계방송 듣고 점심 먹고 바깥에 서명하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3,506개 자유마을 대표님들도 3,506개 교회를 빨리 지명해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교회도 괜찮아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안방에서도 돼요. 3,506개 장소를 빨리 확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마을 교육을 할 때 3,506개 다 TV 켜놓고 아니면 프로젝터를 걸어놓고 프로젝터 없는 교회는 내가 프로젝터 대신 다 해드릴 테니까 해서 혁명입니다. 혁명. 3,506개의 지점에서 교회에서 동시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참여해서 바깥에 서명받으러 가면 4.19, 5.16에 이어가는 최고의 혁명이 머지않아 우리 손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긴 시간에 원래 방송을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저희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9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부활절 주일 연합 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370개의 교단, 120개의 선교단체, 한교연과 한기총 비대위, 전국 장로연합, 전국 성도연합, 여선교회 연합, 권사연합, 집사연합, 기독장교단이 함께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광선 목사, 최병남 목사, 이용규 목사, 지덕 목사, 길자연 목사, 송태선 목사, 이영훈 목사, 장경동 목사, 장학일 목사가 함께합니다. 2023년 4월 9일 한국교회 부활절 주일 연합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